일을 할 때 활력을 주고요. 신체의 저항 능력과 작업 수행 능력을 높여줍니다. 제3의 영양제라고 불리고요. 생명 연장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우리가 외적과 내적 그리고 외부 환경들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 그리고 업무들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원인 단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솔루션 첫 번째는 내 마음속의 렌즈를 바꾸어서 내 개념화를 시키는 것부터가 우리 첫 번째 솔루션이었고요. 두 번째 솔루션은 나의 뇌체계의 보상체계를 의지력이 있는 우리 유연한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스트레스에 숨겨진 힘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할 때 활력을 주고요. 신체의 저항 능력과 작업 수행 능력을 높여줍니다. 제3의 영양제라고 불리고요. 생명 연장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입니다. 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고견을 들으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그리고 병에 의한 가장 초기 증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유발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심장학회에서는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40% 이상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우리가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스트레스 분명 디스트레스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고요. 유스트레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A와 B 사원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사원은요, 본인이 일을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일을 시키면 시키신 일을 정말 수동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과장님께서 식사하고 나서 점심시간 이후에 야, 5시까지 이 일을 완료해서 내 책상에 가져다 놔 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A 사원이 심장이 막 뛰어요. 불안해요. 내가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시간의 압박감, 그리고 그 압박감이 더해져서 중간에 과장님께 잘 모르는 걸 물어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내에 실수가 많아져서 다시 일을 재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너무나 많이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상황을 디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B사원입니다. B사원은요, 본인 일 잘하지요. 당연히 일 잘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업무를 시켜도 수동적으로도 하지만 이 사람은 본인이 일을 조금 찾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과장님께서 갑자기 야, 너 일 잘하니까 C가 하고 있는 업무 같이 좀 해줘봐. C가 속도가 잘 안 내는 것 같아. 라고 업무를 과중 조금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이거 왜 내 일이 아닌데 나에게 주지? 업무에 대한 과중으로 인해서 조금 솔직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내 일이 아니니까 대충대충 하면 되지 않을까? 설렁설렁 시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과 다르게 중반 정도 왔더니요. 이거 할만한 거예요. 그리고 C사원과 너무나 케미도 잘 맞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본인 일처럼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과장님께서 칭찬도 하셨고요. 그리고 C사원과 훨씬 더 인간관계가 유들유들 부드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받은 B사원의 감정은 불편함, 스트레스였어요. 그 스트레스 요소가 내가 조금 하고자 하는 것을 바꿨더니 마음의 상태를 바꿔서 C사원과 함께 잘해보겠노라 라고 했더니 업무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관계적인 우리 긍정의 변화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팀 조직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 수 있다라고는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스트레스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는 솔직히요,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상황 분명히 발생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스트레스를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텐데요. 여기서 그럼 우리는 스트레스의 원인 한번 살펴보면요. 스트레스는요, 우리가 외적과 내적, 그리고 외부 환경들,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 그리고 업무들,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원인 단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자신이래요. 자신이라고 하는 원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지금 앞에 있는 화면 한 번만 바라봐 주실게요. 앞에 뭐가 보이시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네, 할머니도 보이시고요. 네, 할아버지도 보이시고. 나무. 새도 보고. 나무네, 나무 보셨어요. 우리 지금 스트레스가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나무를 보시는 분들은요, 나무만 보지 않으세요. 삐죽삐죽한 가지가 내 몸을 막 찌르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은요, IQ 테스트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건 뭐가 보이십니까? 얼굴. 네, 얼굴이 보이고요. 자. 선생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요. 오늘 왠지 한 잔 하러 가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이미지 두 가지 이미지만 보더라도요, 내 렌즈를 내가 어디에 맞추고 보는지에 따라서요, 그 의미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스트레스를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켈리 맥고니걸의 스트레스의 힘이라고 하는 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유익하다라는 이론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학자분들도요, 스트레스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연구를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스트레스에 따른 심근경색으로 50살의 생을 마감할 것인지 90살까지 건강하게 살지는 자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70, 80, 오래 사세요. 100살. 네, 맞습니다. 저도 솔직히 예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진짜 벽에 똥칠할 정도까지 살고 싶습니다. 네,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대표하는 실험이 있는데요.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구진이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겠다라고 해요. 근데 15분을 참으면요, 한 개를 더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15분 참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럼 성공하셔요. 네, 참은 사람들은요, SAT 성적도 높았고요. 그리고 학업 성취 측면에서 훨씬 높은 결과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지 못한 사람들은요, 반대겠죠. 네, 근데 이 실험에서는요, 의지력 테스트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의지력 테스트를 말씀드린 건 솔루션 첫 번째는 내 마음속의 렌즈를 바꾸어서 내 개념화를 시키는 것부터가 우리 첫 번째 솔루션이었고요. 두 번째 솔루션은 나의 뇌 체계의 보상 체계를 의지력이 있는 우리 유연한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내 몸의 긍정 버튼을 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관리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이 도파민은요, 두 가지의 회로로 작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욕망 회로예요. 여러분들, 오늘 일을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갑자기 막 꾸짖으셨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게까지 나무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꾸짖음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그럼 그날 저녁에 그냥 집에 들어가실 거예요? 뭐 하셔야 돼요? 네, 한잔하러 가셔야 돼요. 근데 한잔 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그 한 잔의 횟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먹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 내 뇌에서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반복 습관적으로 하게 됨으로 인해서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술 드시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깔끔한 정신으로 업무 돌입하실 수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건강을 해치게 되고요. 체력 저하가 옴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여기에서 저는 흡연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 솔직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제 집에 가까우신 분이 흡연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결론은요, 끊었습니다. 처음에 본인이 이 흡연을 함으로 인해서 장소가 변해서 감정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은 공간에 있던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흡연이라고 하는 곳은 장소를 흡연장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상대를 끌고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잠시 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요즘에 스트레스 해소법 중에 하나 제안을 해드리는 게 한숨쉬기예요. 들숨과 날숨을 깊이 쉬어서 내 심신의 상태를 차분하게 하는 것. 그 작용을 언제? 흡연에서 가능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했더니 흡연의 양이 자꾸 늘어나요. 양이 늘어나면 일단 금전적으로 통장이 자꾸 비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예전에 과거에는 통장이 빈다라는 걸 못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담뱃값이 급상승했죠. 그랬더니 가장 먼저 본인의 용돈을 줄여야 되니 무엇을 했을까요? 네, 흡연을 줄이더라. 흡연을 줄이고 본인의 건강한 상태로 조금 더 변화시켰는데 그 활동의 하나가 욕망회로가 아니라 통제회로를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통제회로라고 하는 건요, 아까 마시멜로 시험과 똑같은 우리 본인의 컨트롤 타워를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과정에는요, 무언가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것들의 활동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욕망회로와 통제회로 두 가지가 있을 때, 그러면 욕망회로는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수도꼭지 틀어보셨죠?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원하게 하고 싶을 때는요, 확 트셔야 되고요. 내가 조금 잔잔하게 물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쫄쫄쫄쫄 나올 수 있도록 잠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 회로는 우리를 성공시키는 회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 호르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단기적인 나의 상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직무의 성장 그리고 내 삶의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호르몬의 회로 두 가지를 가지고 조절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 상태를 긍정적으로 바꾸시고 바꾼 감정 상태를 내 수도꼭지를 기반으로 틀어나가는 작업들을 하신다라고 하면 세 번째,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솔루션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효능감은요, 내가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기 믿음, 신뢰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과 신뢰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을 저와 함께 지금부터는요, 자기에 대한 믿음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효능감 있는 활동을 한번 면밀히 우리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